2, 1, 빔! 자, 시작합시다. 우리 도치 이어서 유닛 21에서 나갔던 거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고,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우리가 배울 도치가 처음에 뭐였냐면 부정하고 only 나왔을 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주어로 나올 수 없는데 걔네들 나오고 동사 나왔다면 그 동사 뒤에 명사와 도치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보게 될 겁니다. 이전 했던 건 예전 챕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뭐 쫄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해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도치됐구나. 뭐 해석은 뭐 그냥 정상 어순처럼 하면 되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231번하고 232번 그리고 221번 첫 번째 문장이죠. 거기가 조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231번 바로 들어가 볼 건데 빰. 자, 요거는 개념 설명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나대이언 틀비 구문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은 아니죠. 처음은 아닙니다. 자, 봅시다. not a until b 구문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개념 정리를 해보죠. not a until b 구문은 첫 번째 뜻이 이거예요. a 하지 않는다. b 하기 전까지 뭐 쓰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두 번째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그 두 번째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죠. A 하지 않는다. B 하기 전까지라고 했는데 누가 먼저입니까? 선후 관계를 따져봅시다. 선후 관계 누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얘가 먼저죠. 얘 하기 전까지는 A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먼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탕 삼아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B 하고 나서야 B 하고 나서야 라고 한 다음에 비로소라는 말을 반드시 좀 붙여주시는 게 낫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비로소로 시작. 비로소. 비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한다. 그러니까 얘 먼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쉽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A 하지 않는데 B 하기 전까지 이러고 싶은데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아요.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단한 예문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자고요. I didn't realize the fact. 내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until yesterday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제가 돼서야 비로소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 나데이 언틸비 구문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강조가 돼요. 자,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 강조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무슨 구문? 강조 구문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강조 구문을 사용하는 거. 강조 구문을 활용하는 경우를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빼는 거예요. 앞으로 빼는 거예요. 앞으로 빼는 거죠.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너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를 먼저 빼는 거야.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이죠. 강조하고 싶으면 앞으로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뿅, 앞으로 쇽,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앞으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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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뿅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강조 구문부터 볼 텐데 뭐 어렵지가 않죠. 이때 강조 구문을 활용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강조 구문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강조 구문은 정해줄 수 있는 애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어를 강조해 주든 동사는 강조 못하고 목적어를 강조해 주든 보어는 강조 못하고 부사를 강조해 준다라고 배워 있는데 그죠? 이 not A until B 구문에 있어서 강조 구문을 활용할 때는 강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걔만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until B 여기만 강조해 주셔야 돼요. 여기만. 다시요. not A until B 구문에서 얘만 until B 얘만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 until B 이쪽만 강조해 주는데
not과 함께 가요. not하고 until은 우리 동지야. 동지요. 같이 가자. not until. 무조건 함께 가야 돼요. 그냥 그래요.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다시요. 마지막 한 번 더. not a, until be 구문, 강조 구문 사용할 때 강조 구문으로 나올 수 있는 애는 무조건 until be 이쪽밖에 없습니다. 얘를 강조해 줄 때 누구랑 같이 나온다고요? not이랑 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땡땡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현재면 is 과거면 was 쓰겠죠? not until. 그다음 강조 내용 나올 거고 당연히 강조 구문이니까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대시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무조건 주어 동사 땡땡땡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수거로 외워라 했던 거고 정말 자주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해 볼게요. 저거 해석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무시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여기가 비자리니까요. 이 물결 하고 나서야 무조건 된 나오겠죠? 끊으세요. 무슨 말 붙이라고요? 비로소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결 하고 나서야 된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끊은 다음 비로소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외워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로 어떻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It was not until yesterday that I realized the fact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한 거예요? 얘를 활용해 준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not a until be 구문이잖아요. 강조해 줄 때는 until 얘만 강조해 주고 함께 간다고요. not하고 until하고. 그래서 과거형이니까 it was not until yesterday that I realized the fact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뿅을 배울 건데 앞으로 뿅 뭡니까? 이 not a until be 구문에 있어서 누구만 강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 until만 강조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걔는 똑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누구랑 동반자로 같이 나간다고 not이랑 같이 나가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not until be를 먼저 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not until을 써줬는데 우리가 도치에서 배우기를 부정어나 only로 문장 맨 처음에 출발하면 주어 동사가 바뀐다고 했으니 부정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를 이 주절에 있는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주는 겁니다. 주절 도치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역시나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무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는 해석법이다라는 거죠. 이 주어 동사 도치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 끊으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물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똑같아요 해석법. 기억이나 니은나 해석법이 똑같다고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와우. 자, 그러면 이 중요한 해석법을 알았으면 적용해 나가야죠. 요거 어떻게 하면 되면 돼요? Not until yesterday did I realize the fact. Did I realize the fact.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221번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이거 보자마자 주어 동사 도치됐겠네. 거기까지 우리가 범위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도치됐구나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1번 문장 봤을 때 퀘스천에 주절의 주어가 어딨냐고 물어봤잖아요. 주절의 주어 당연히 he or she 여기가 주절의 주어가 된 겁니다. 알겠죠? 해석할 때는 뭐뭐 하고 나서야 끊고 비로소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좀 필요 없다니까요. 자, 그럼 가봅시다. 역시나 얘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야 얘, 즉 순번으로 따지면 1번 그리고 2번의 순서로 진행된다라는 거
선후 관계 절대 놓치지 말지어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내가 뭐 하고 나서야 geologist니까 지질학자들이 closely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나서야 무엇에 대해서요? The fossils in the layers. 어떤 층에 있는 화석들을 연구하고 나서야. 층에 있는 화석들을 연구했대요. For. 근데 뭘 위해서 연구한 거죠? The presence or absence of certain organisms. 아하. 즉 어떠한 종들이 presence 있는지 혹은 없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종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해 층에 있는 화석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나서 야 비로소 그 지질학자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 뭐 the gap in time, 시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지질 간의 시간의 차이, 연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말인갑죠. 뭐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대 연틸비 구문이 요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요렇게 강조될 수 있구나, 순서 관계가 요렇게 되는구나,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 너무 좋은 구문이었고 222번 갑니다. Being a human. 자, 여기 지금 분사 구문인 거 알겠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인, 컴마는 여러분들의 친구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 부정어로 출발했구나. 그래서 동사, 주어, 도치가 된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간인 그런 나는. 근데 not always가 뭐죠? 항상 그러한 건 아니다 라는 우리가 부분 부정이라고 배웠잖아요.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 부분 부정. 부분 부정의 똑같은 말은 부분 긍정이잖아요. 그죠? 야, 걔는 항상 멍청한 건 아니야. 멍청할 때도 있지만 똑똑할 때도 있어. 그 말이니까 부분 긍정은 부분 부정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뒤에 또 배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not always는 유명한 거니까. 그럼 인간인 그런 나는 항상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였잖아요. I have done 원래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뭘 한 건 아니야? 올바른 걸 한 건 아니야. 또한 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Am I proud of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am proud of 원래 그거였는데 또한 무엇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완전히 모든 결정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야. 어떤 결정? 내가 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야. 하지만 I've learned 배웠어 from my mistakes and endeavor 실수와 어떤 노력 뭐 하고자 하는 improve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많이 배웠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온전히 다 좋은 거란 건 아니지만 그 실수 속에서 배웠다. 뭐 뻔한 말이었습니다. 아우 굉장히 좋은 구문이었습니다. 이게 분사 구문이었고 그 다음에 부분 부정 챙겨가시고 이렇게 부정어 남아서 주어 동사 도치됐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NOR 이거는 neither와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neither라는 것은 접속사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죠. 근데 no는 접속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이제 뭐 and랄지 or랄지 그런 접속사가 필요 없었다라는 거. 됐지요? 그리고 nor 쓰면 반드시 앞에 부정문이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아우 좋아. 223번 갑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문장들을 딱히 뚫어냈을 때 확실히 그게 뭔가 좀 한 것 같아라는 그런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수학을 잘해서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수학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다 하잖아요. 내가 머리를 씀으로써 내가 이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딱 냈다 알았을 때 그 쾌감. 뭐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낀다면 대단한 거지. 진짜 그때 그나마 조금 공부할 만하네 요 생각 드는 거요. 자 223번 갑니다. 물론 공부 재미없지만요. Some people say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대시 생략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영어적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말한 내용이 뒤에 주어 동사로 자주 나온다라는 걸 알면 그냥 여기서 끊고 싶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말했어. 그럼 말한 내용이 뭔지 보니까
The best way to be happy in life is라고 했으니까 대시 생략돼서 뒤에 절이 나온 거네요. 그럼 행복해질 수 있는 best way는 is 뭐야? To have a lot of money. 돈, 인생은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오케이 이렇게 나왔죠? 부정어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돈이라는 것은 rarely appear to open.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돈은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아. 무엇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나 방식에 대해서. For, 무엇에 대한 방법이죠? More meaningful, exciting existence. 여기까지겠네요. 얘가 하나의 덩어리겠네요. 좀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흥미로운 존재. 그것을 위한, 그것에 대한 방식의 길은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돈 자체가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방식을 열어주는 건 아니죠. 물론 기회는 많죠. 돈이 많으면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만 활용하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겨요. 사실 그죠? 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건 저는 그게 더 속물이라 생각해. 돈 얼마나 좋아요. 돈 소중한 겁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만 안 보고 이걸 내가 수단으로서 활용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의미롭게 만들까? 요건 중요한 거지만 말이죠. 뭐 그래요. 224번. 자, 이거 뭐 고전이죠. 고전.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된 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부정어 나 only가 문장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데 제가 주절이 도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헷갈리지 않는데 부사절로서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순간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주절이 아니라 부사절이잖아요. 부사절은 도치가 안 됩니다. 부사절은 도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헷갈리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그걸 안다면 이 부사절 부분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군 이라면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접속사인데 뒤에 바로 PP가 붙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것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부사절 접속사에서 주어가 주절과 같아? 그래서 대명사로 쓰였다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they랄지 it이랄지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비동사 쓰이고 그 비동사 뒤에 PP랄지 여러 모양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이 부사절의 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 말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 저기 when confronted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높아심에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더 face가 얼굴도 있지만 동사로는 직면하다죠. 제 동의어를 confront로 잡아가야 되는 건 고1 수준이고요. 그럼 얘를 이제 PP로 만들 때 능동태도 잘 쓰이지만 참고로 얘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바로 받습니다.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바로 받아요. 이렇게 능동태로 쓰일 수도 있지만 수동태로 쓰일 때는 B 하나만 쓸게요. confronted. faced도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근데 전치사 뭐가 나온다? wish이 나온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face, confront, be faced with, be confronted with 네 가지 뜻이 다 똑같아. 어디에 직면하다. 어디에 직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개념을 다 알면 와씨 완벽하게 해석되는 거지. 오직 직면했을 때 어디에 솔리드는 딱딱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딱딱한 실험적 증거 좀 이상하잖아요. 견고한 솔리드가 딱딱한 고체의 그런 거니까 뭐 그건 알죠. 딱딱한 고체의 그런 의미로부터 뭔가 확실한 견고한 실험적 증거에 직면했을 때 혹은 conceptually 개념적으로 더 간단한 가설 hypothesis 가설이죠.
어떤 가설에 직면했을 때. 근데 어떤 것들입니까?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Forcing them to new perspective. 그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끄는 어쨌든 더 간단한 가설이랄지 견고한 실험적 증거 그걸 만났을 때에야 비로소 누가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바꾼다라는 거죠. 확실한 증거, 더 단순한 가설 이걸 보고 나서야 내 관점을 바꿔야겠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원래 패러다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패러다임이라면 뭐로 만들죠? 2022 수능에 요번에 23번 주제 문제로도 나왔죠. 패러다임 그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사고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패러다임 얘기하면 토마스 쿤 아저씨가 참고로 이제 그 말씀하신 건데 그거야 뭐 이제 독해할 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예시가 맨날 똑같은 게 나오거든. 토마스 쿤이 든 예시라서 그래. 패러다임 하면 예시가 다시요. 자면 안 돼.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사고 방식 그걸 패러다임이라 해요. 근데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건 사고 방식 기존에 지배하고 있던 사고 방식의 변화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맨날 나오는 예시가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에요. 옛날에는 뉴턴의 어떠한 물리적 사고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뭐가 잘못된지는 전 몰라요. 저 문과니까. 근데 그 뉴턴이 바라봤던 과학적 사고방식이 이제 요즘은 우린 아인슈타인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인슈타인의 사고방식은 그게 또 절대적인 겁니까? 물론 영향력은 크지만 바뀔 수 있겠죠. 바뀔 수도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또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말입니다. 뭐 어쨌든 과학 뭐 이런 게 있어요. 과학에 이제 패러다임이 과학자들이 패러다임 바꾼다 이제 그런 말이죠 뭐.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걸 설명해 드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대명사인데 이게 대명사인데 대명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신받는 명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앞에서 복수명사를 받을 만한 게 가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가설을 받는 걸까? 가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끄는 가설 더 이상하죠? 자, 얘는 누구에 대한 대명사입니까? 예, 과학자를 대명사로 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그럼 대명사는 앞에 나온 걸 대신 받는 건데 뒤에 나온 걸 대신 받을 수도 있어요? 뒤에 나온 걸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뒤에 나온 걸 네. 그걸 써보시죠. 같은 문장 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같은 문장 내에서 제가 조건을 드렸잖아요. 같은 문장일 때입니다. 같은 문장 내에서 뒤에 나온 명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 대명사라는 걸 같은 문장 내에서 뒤에 나온 명사를 받기도 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아이템 근데 그들이 누굴까? 과학자였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225번으로 가겠습니다. not only가 나왔으니까 얘는 어렵지 않게 버돌소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not only 말고도 not only 대신에 not just랄지 simply랄지 merely 이거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있어? 여기 뭐 가볍게 여기 귀엽게 여기 나와 있죠. 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not only라고 했을 때 not only 여기만 도치시켜주는 거지 버돌수 부분은 도치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은근히 여러분도 헷갈리셔야하던데 not only 부분 여기만 도치시켜주는 거지 버돌수 뒤는 도치 안 시켜줍니다. 내용상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지 도치는 여기만 시켜준다. 그럼 읽어보면 인간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in the sense that 끊으셨어야 돼요.
왜요? 왜 끊어야 돼요? in the sense that의 밑줄을 다시 한번 그어봅니다. in the sense that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in the sense가 뭐 감각도 있지만 뭐뭐한 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in the sense that 주어 동사 하면 이 대동격이에요. 그럼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격 대절입니다. 근데 자주 나오니까 하나의 뭔가 세트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접속사 표현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얘가 하도 자주 쓰여서 더 센스가 생략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인댓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알겠죠?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나는 그녀를 좋아해. 그녀가 성실하다는 점에서 이 말과 나는 그녀를 좋아해. 그녀가 성실하니까 하니까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뭐뭐 한다는 점에서를 그냥 because로 해석하셔도 괜찮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거든요. 어허. 그러면 인간이 독특한데 뭐뭐 한다는 점에서 즉 왜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뭐뭐 하니까. 왜? 인간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뭐를? ever widening toolset. 그냥 광범위한 툴세트, 그냥 도구라 칩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도구를 사용하니까 인간은 독특해.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들, 즉 인간은 또한 유일한 스피시스, 종이기도 해. 참고로 스피시스는 단수하고 복수가 형태가 똑같습니다. 유일한 종이야. 이 행성이 유일한 종이야. 근데 어떤 종인데 has constructed, 만든 종이라는 거죠. 근데 뭐를 만든? 복잡한 형태를 만든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외부 에너지원을 사용한 복잡한 형태. 이렇게 가야겠죠. 왜요? 다시 보세요. 수의 일치를 보시라 이거죠. 지금 수의 일치를 보니까 얘가 use가 아니라 use인 걸 보니 forms 얘랑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석해 보니까 뭐 이 외부 자원을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를 만든 행성이 아니라 만든 종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리고 스피시스는 단수랑 복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has 틀린 거 아닙니다. 굉장히 문법적으로는 조금 꼬여 있는 문장이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간은 독특해. 왜? 인간은 사용 안 했으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도구들을 사용했으니까 독특하지.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은 유일한 종이야. 이 행성에서 유일한 종이야. 어떤 종인데? 만든 종이거든. has constructed, 만든, 건설한, 만든 종이야. 뭐를 만들었는데? 복잡함의 형태를. 즉 복잡한 형태를 만든 종이야. 어떤 형태? 사용하는. 뭐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외부 에너지원이 있을 겁니까? 외부. 우리 스스로 가진 것뿐만 아니라 외부. 외부 에너지원을 사용한 복잡한 형태를 만든 그런 종이라고요. 알겠죠? 그냥 뭐 인간은 외부적인 자원도 잘 활용한 종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적인 에너지 자원 도구 잘 활용했구나. 요 정도만. 자, 넘어가서 226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225번까지는 부정어 나와가지고 도치된 거 봤으니 226번부터는 형용사나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도치된 매우 보편적인 형태 많이 봤던 거죠. 보도록 할 겁니다. 비하인드가 전치사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어디 뒤에? seemingly라는 건 겉보기에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팁 하나 드리면, 자, 겉보기에라는 건, 야, 걔 겉보기에 착해 보이지? 나쁘단 소리입니다. 야, 걔 이거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지? 흠이 있단 소리입니다. 즉 겉보기에라는 말을 쓴 순간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구나. 이 말한 것과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n the surface라고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겉보기에는 effortless 노력이 없다는 건 그만큼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effortless라는 거 노력이 없다? 그만큼 쉬운. 그러니까 쉬운 performance. 근데 누구의? 음악가의. 그리고 연극의. 아, 음악이나 연극 대충 하는 것 같아. 겉보기에는. 근데 그런 거 뒤에 배후에 뒤에란 말, 배후에란 말 잘 써먹으세요. 겉보기엔 쉬워 보여. 근데 그 배후에 있다. 뭐가 있다? 야, 이렇게. 뭐가 있더라? 수년간의 노력과 훈련이 있더라. 겉보기 쉬워 보이지만 아, 이런 거네. 내용 자체 쉽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 도치돼서 나왔다라는 것. 뭐 하려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어려운 말 아니니까요. 빠밤. 227번. Science and art. 과학과 기술은 belong to the whole world. 모든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런 말이죠. And before them. 걔네들 앞에서. 그냥 읽으시면 되지 않나요? 누가 봐도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자 동사 도치된 건데 뭐 도치라는 거 파악만 하시고 해석이 뭔가 파괴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석이 파괴되는 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것들 전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들 앞에서. 그럼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과학과 예술 앞에서 베니시가 사라지다잖아요. barriers of nationality. 어떤 국가의 장애물, 국가의 벽이 사라진다는 거. 아, 과학과 기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그 말이죠. 이해됐죠? 자, 여기 도치된 부분 어렵지 않았습니다. 228번 볼 거고요. 이건 아무래도 내신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게다가 해석이 또 많이 뒤틀리는 것도 아니라서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Now available to scientists are 나와 있는데 available 자체가 품사가 형용사라는 건 다 알 거예요. 과학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 이 뒤에 명사가 주어일 겁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는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하지만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석할 때는 그냥 주어처럼 가라. 그럼 주어처럼 어떻게 가는데? 것이라는 말 붙이면 된다. 것이라는 말 붙이고 이게 주어처럼 가면 되니까 은는이가 붙여주시면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것은 기술과 도구들이다. 아, 기술과 도구들을 과학자들이 이용 가능한 거구나. 이용 가능하구나. 어떤 기술과 어떠한 도구? measure, 측정할 수 있는이죠. measure가 측정하다니까. 뭘 측정해? composition, 구성과 구조. matter가 일이란 뜻도 있지만 물질이란 뜻도 있으니까요. 동사로는 중요하다지만요. 근데 어떤 규모로? 나노 규모로. 그러니까 나노 규모, 매우 미세한 규모로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기술, 과학자들 지금 이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 번만 이건 말씀드릴게요.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요. 도치됐다라는 건 이제 잘 파악하는 것 같아. 근데 해석할 때는 그냥 주어처럼 가면 돼. 주어처럼 간다라는 것은 것이라는 말을 붙이고 은는이가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건 이것들이다.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문장이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당연히 수일치는 이 주어로 하는 거니까 all 나온 거 아시겠죠? 229번.
More obvious is the fact. 자, 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지금 형용사로 나오고 있고요. 주어 동사가 도치돼서 나온 거 알겠어요. 수요일치도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해석인데 해석할 때는 그냥 주어처럼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것이란 말 붙이고 은는이가 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명한인데 읽을 땐 분명한 건 사실이다. 데디아라는 사실이 분명하겠군.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긴 동격일 거고요. 동격 대절. 라는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럼 뭐 어떤 사실이 분명해?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또 꾸며주는 말이겠죠. Spend their lives. spend 시간 ing니까 뭐뭐 하는데라는 말을 붙여줘야겠죠. 즉 뭐 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Watching television. 텔레비전 많이 본다는 사람이죠. 텔레비전 많이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Do not read. 읽지 않는다. As much as. 많이 안 읽는다. 뭐만큼 they ought. 이거 ought 뭘 만들죠? ought 뭐예요? 그쵸, should죠. ough는 should다. 다시 ought가 뭐라고요? should. 즉 해야 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안 읽는다. 어쨌든 그런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잘 보세요. 분명한 건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 분명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TV 많이 봐. 그런 사람들이 안 읽는데 해야 되는 것만큼 요렇게 요는 직독직해 느낌을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다. should 해야 한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겠어요? ought have pp? 얘가 뭐니까? should니까 should have pp는 똑같죠. 뭐뭐 해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하나 알아두세요. 자, 세 문장 남았습니다. Hidden in our minds are. 딱 봐도 pp가 지금 문장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진 건 우리 신념체계다. 우리의 신념체계가 우리 마음에 hidden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도치돼서 해석했을지라도 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죠. 숨겨져 있는 것은, 즉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은 신념체계, 믿음체계라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근데 여기서 그것은이라는 건 그 신념체계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신념체계는 have been built, 만들어졌다.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져 온 거죠? 순간으로부터 만들어져 온 거예요. 근데 명사 다음 주어 동사니까 꾸며주는 말. 어떤 순간? We came into the world. 직역해야겠네요. 우리가 세상에서 온 거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바이가 의해니까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요? 바로 부모님이랄지 가족이랄지 문화나 환경 그리고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오호, 그 신념체계는 뭐 이때 이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져 온 거고, 그리고 여기 병렬을 잘 잡으셨어야 돼요. 이 병렬이 누구랑 이어진 건가? 지금 여기 shape이 동사로 나왔다는 걸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이 부모님, 가족, 문화, 환경, 그리고 교육, 얘네들이 하나의 덩어리다라는 걸 잡고, 그리고 이 and에 대한 병렬은 뭐랑 이어진 거냐면 얘가 지금 복수형 동사니까 복수형 동사로 이어질 만한 게 have been built잖아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 체계가 이 것들로 인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가치 체계가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 가치 체계가. 그죠?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신념이나. 그죠?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요.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건 어떤 가치 체계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가치 체계라는 건 만들어지기를 from the moment we came into the world, 태어난 순간으로부터 by 여러 가지 문화나 가족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가치 체계입니다. 그리고 and, shape 만들기를 뭐가 만들어? 그 가치 체계가 또 뭐를 만들어내냐면 ultimately 궁극적으로 우리의 태도랄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였습니다. 됐죠?
쉐입이 동사로는 만들다 영향 끼치다니까 231번, 232번 별표입니다. 7번 보시죠. 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뭐 부정어나 형용사, 부사 걔네들이 나와서 도치된 거는 어렵지 않고 문장 맨 처음에 not A until B 구문. 자, 얘네들이 강조될 때는 until 쪽만 강조되고 not이랑 함께 나온다. 이제 이 말 익숙하죠. 그런데 231번 오케이 좋습니다. 쟨 뒤에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분도 아쉬웠는지 아듀 하면서 몇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주 나옵니까?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여러분 멘탈을 흔들어 놔요. 그러면 사실 미리 잘 대비를 해야겠죠.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을 대비하든 이건 안 나올 거야. 그거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대꿈은 아시나요? 알겠지. 그죠? 아셔야 돼요.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주어 동사다잖아요. 그럼 서치대 구문이 뭐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소하고 서치가 품사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놈이 다르다라는 거죠. 뭔 소리예요? 질문. 좋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소대 구문은 붙어 있는 게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자, 근데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즉 뭡니까? 너무나 형용사 혹은 부사해서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해석하기를 대세에서 끊어주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또 드렸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문장 맨 앞에 주어 동사 있었겠죠. 당연한 얘긴데 자, 잘 보세요. so that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so 형용사 부사가 얘가 튀고 싶은가 봐. 강조하고 싶은가 봐. 그럼 강조하고 싶으면 아까 전에 나데이 until B 구문에서도 봤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앞으로 빼는 거예요. 앞으로 뿅. 또 나왔어. 앞으로 뿅. 그런데 앞으로 뺨과 동시에 얘네들이 뭐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이 주어 동사까지 바꿔버립니다. 이걸로는 안 돼. 앞으로 뺀 걸로는 안 돼. 주어 동사까지 바꿔버릴 거야. 여기를 도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장 맨 앞에 so로 출발을 하잖아요. 문장 맨 앞에 so로 출발하잖아요. 그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쫄지마 무조건 소형 소부 이렇게 나왔으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고 그리고 뒤에 대시 나올 거거든. 그 뒤에 대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겠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도치가 된다고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끊고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너무 뭐뭐해서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 됐죠? 다시요. so 얘 앞으로 빼면서 두 번째 도치까지 이루어져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출발하면 쫄지마 도치되고 대시 반드시 있을 테니까 끊고 이렇게 읽으면 돼. 자, 그러면 소대 구문이 끝났는데 소대 구문과 양대 쌍맥 서치대 구문 있죠. 자, 소하고 서치가 품사적으로 다르잖아요. 칠판 보세요. 소의 품사가 뭐였죠? 부사입니다. 소의 품사가 부사니까 부사라서 형용사 부사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서치의 품사는 형용사란 말이야. 형용사가 누굴 꾸며줘? 명사를 꾸며주니까 서치대 구문은 중간에 그래서 명사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써볼까요? 주어 동사 쓰고 서치대 구문. 그래서 간혹 서치하고 소 이 품사 구별하는 문제 왜 나오는 거예요? 형용사하고 부사 구별하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자, 쏘가 나온 이유 뿅, 서치 나온 이유 뿅.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도치됐으니 얘도 안 될 게 뭐 있어. 똑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강조를 해줄 때 어디? 앞으로 뿅이죠. 앞으로 뿅. 강조해주려고 앞으로 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주어 동사를 뭐 시키더라? 아니 토치까지 시켜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데 쫄지 마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서치 명사 이렇게 출발을 해요. 감이 안 좋아 보여요? 아, 걱정하지 마요. 근데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로 나왔는데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대시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끊고 주어 동사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건데 해석은 쏘대꾸문이랑 똑같겠죠? 너무 뭐뭐 하여서 끊고 그 결과 주어가 동사다는 거예요. 해석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쏘와 서치가 품사가 달라서 중간에 나온 놈이 달랐을 뿐. 그래서 이게 231번이고요. 232번이 이 구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보겠습니다. So imprudent. 경솔한이죠. 자, 이 단어가 또 너무 중요해. 프루던트가 이거 무조건 좋은 뜻이에요. 신중한이거든요. 프루던트가 뭐라고요? 신중한입니다. 이 단어 모르면 안 돼요. 내신에서도 공무원에서도 잘 나오는 단어니까요. 그러면 그게 신중하지 못한 거는 뭔가 성급하고 경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중하지 못했다. 경솔한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적으시고요. 우선 보세요. 구조부터. 자, so 형용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쫄지마 주어 동사 나왔죠? 대신 나왔잖아. 끊고 그 결과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니까요. 원인 결과 자 봅시다. 너무 경솔해서 우리가 그 결과 우리가 뭐해? 스펜드 시간 ing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펜드 대신에 waste 썼다는 건 낭비했다는 뜻이에요. 뭐 하는데? 생각하는데 삶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미래를 생각하는데 삶을 낭비한다는 거죠. 미래가 뭔데? 동격이에요. 미래가 뭐냐면은 시간이기를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파워리스, 무기력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시간이겠죠. 자, 사실 보자마자 뭔지는 알겠지만 좀 더 정확한 근거를 위해 찾아봅시다. 미래만 신경 쓰는 겁니다. rather than 뭐하기보다 focusing on 집중하기보다 어디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그럼 현재가 뭔데요? 역시나 동격입니다. 현재가 뭐냐면 시간이기를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현재. 아, 사람들이 사실 현재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보다 미래만 전락에 걱정하더라. 그럼 답의 근거 나왔죠.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현재니까. 여기 미래 통제할 수 없다란 말이 나와야 하므로 반대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워리스다라는 거예요. 됐죠? 아하, 뭐 뻔한 얘기였습니다. 너무 미래 걱정 많이 하더라. 경솔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였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 이해되십니까? 사실 서치 대구문보다 소 대구문이 도치된 경우가 더 빈번히 그나마 더 빈번히 나온다는 것. 오늘의 마지막 232번 가도록 하죠. 또 항상 단어가 문제죠. 단어. 구조도 구조인데 단어가 여러분들 참 괴롭혀. 인테그리티 저 단어 참 안 헤어지죠. 따로 방법은 없다. 자, 인테그럴. 인테그럴이 이제 명사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좋아하는 적분이죠. 적분. 이렇게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나? 몰라. 뭐 어쨌든 전 문돌이니까요. 적분 있잖아요. 적분.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미적분 선택이 됐긴 했는데 그래도 필수적이죠. 중요하죠. 특히 뭐 나중에 통계학과를 가고 싶다. 뭔가 수학적으로 깊은 내가 길을 닦고 싶다. 적분 피할 수 없죠.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이 인테그럴이 형용사로 쓰이면 첫 번째 필수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옛날엔 미적분이 필수였던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필수적인. 그리고 두 번째 완전한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완전한. 그래서 인테그럴 자체가 적분인 거는 기본이고 형용사로 필수적인 완전한이 나오는 건데, 자, 얘가 이제 또 명사 형태로 친화 뒤에 ity 붙은 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integrality. 선생님 처음 봅니까? 네,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세요. integrality 하면은 여기 이 필수적인과 완전한이란 형용사에서 명사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 필수적임 이렇게 되는 거고, 완전함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함. completeness 됐죠? 그래서 인테그럴 이렇게 되는데, 얘가 ity가 붙은 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integrality 하면 필수적인 것, 필수적임, 완전함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면 사실 integrality보다 integrity라는 단어를 많이 봤을 겁니다. integrity. 참 안 외워지는 단어인데 따로 방법은 없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그냥 많이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인테그리티는 추상적인 단어니까 좀 주의를 해서 외워주셔라. 인테그리티는요, 성실함, 진실됨, 성실함, 진실됨, 어니스트니스, 진실됨, 성실함 이런 거고요. 그럼 두 번째가 온전함. 완전한 거랑 다르죠. 온전한 약간 이런 거. 온전함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진실됨, 온전함,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테그럴 명사로 적분입니다. 형용사로가 더 중요해요. 형용사로는 필수적인 완전한. 그래서 integrality 하면은 요렇게 복붙하면 되네. 근데 수능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 인테그리티인데, 인테그리티는 뜻이 뭐다? 진실됨, 온전함 이런 뜻이더라.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integrity, 진실됨, 뭔가 온전함, 이게 바로 열쇠인데, 더 키 다음에 등장하는 to는 이거 무조건 전치사입니다. 부정사 아니에요. 무조건 전치사입니다. 이 성실됨, 온전함이라는 것은 열쇠. 무엇을 위한 열쇠야? 무엇에 대한 열쇠죠? Defending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대한 열쇠라는 거예요. Against. 어디에 맞서서? 바이러스인데 corruption, 부패라는 바이러스에 있어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요소가 바로 성실함이라는 거죠. 온전함, 진실됨 요거. 부패로부터 지켜내는 힘. Like. 마치 뭐 같다? An element in our immune system. 면역 체계죠? 우리 면역 체계의 요소 같다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니까. 땡땡 역시나 부연 설명이고, such a crucial role is its role that. 우린 쫄 필요가 없다. such 이렇게 나와 있죠? such 명사. 너무나 중요해서. 뭐가? 그것의 역할이. 여기서 그것이 뭐겠어요? 이 대명사겠죠? 뭐에 대한 대명사야? 소재 끌고 와야지. 인테그리티죠. 진실됨, 온전함. 그 진실성에 대한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 결과 누구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institution, 기관, 단체, 제도, 기관, 단체, 제도 세 가지 뜻 반드시 외우셔야겠죠? 기관, 단체, 제도,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또한 인테그리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여기만 다시 읽어볼게요. 너무나 중요해. 뭐가? 그 인테그리티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서
끊고 그 결과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231번과 232번은 소대구문, 서치대구문이 이렇게 도치될 수 있구나라는 거 반드시 챙겨주시고 221번 이 세 문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서 열심히 학습 잘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삥.